물리 영역 소리의 성질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소리를 들으며 지냅니다. 말소리, 차가 다니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손을 대보면 스피커가 떨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말을 할 때 목에 손을 대보면 손에 떨림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물체의 떨림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체의 떨림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소리가 나는 소리굽새를 물 표면에 살짝 가져다 대어보면 소리굽새의 떨림 때문에 물이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 물체는 모두 떨림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악기가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는 줄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트럼펫, 리코더, 플룻과 같이 부는 악기는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가 납니다. 또 큰 북, 드럼, 작은 북과 같은 악기는 표면의 막을 진동시켜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목소리는 어떻게 나는 것일까요? 우리 목에는 성대라는 것이 있는데 성대는 목에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관입니다. 평소에는 가처럼 약간 벌어져 있다가 소리를 낼 때는 나처럼 거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때 이 좁은 틈으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성대를 떨리게 하여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체가 떨려서 나는 소리는 어떻게 우리 귀까지 전달되는 것일까요? 먼저 그림을 한번 봅시다. 물 표면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곳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물결 무늬가 생겨납니다. 물방울에 의한 물의 떨림이 그 주변의 물을 연이어 진동시키면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물결이 이동하는 것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물체가 떨리면 그 떨림이 주변의 공기를 연이어 진동시키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을 쳐서 북 표면을 진동시키면 북 표면 주변의 공기가 함께 진동합니다. 진동하는 공기는 다시 이웃하는 공기들을 진동시키면서 이 진동이 공기를 따라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의 떨림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공기가 진동하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영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화면에 QR코드를 이용해 스피커 앞에 촛불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재미있게 보았나요? 스피커 앞에 촛불을 놓으면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촛불이 흔들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스피커의 진동이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 공기의 진동 때문에 스피커 앞 촛불이 흔들려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는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활로 줄을 켜면 줄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발생합니다. 이 줄의 진동이 주변의 공기를 연이어 진동시키면서 소리가 귀까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귓바퀴에서 모아진 소리가 여기 고막까지 전달되어 이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요. 이 고막의 진동이 이 청속골에 있는 뼈를 연이어 진동시킵니다. 이 뼈가 부딪히면서 소리를 증폭시켜 이 진동을 달팽이관으로 전달합니다.
달팽이 관 안에는 림프액이 있는데요. 이 림프액이 진동하면서 달팽이 관 안에 있는 청각 세포에서 전기적 신호로 전환되어 뇌까지 전달되어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의 구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영상을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공기 중에서 소리를 듣는데요. 물속에서도 소리가 들릴까요? 보시는 사진은 물속에서 동작을 맞추어 아름다운 연기를 선보이는 수중발레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이 수중발레 선수들이 동작을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물속에 있는 스피커로 음악을 듣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리는 공기 중에서 뿐만 아니라 고체, 액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됩니다. 공기 중 소리의 속력은 보통 340m/s, 즉 1초에 340m를 가는 빠르기인데요. 기체에서 액체, 고체로 갈수록 소리의 속력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는 공기의 4배 정도, 그 다음에 고체인 알루미늄에서는 공기보다 20배 정도 소리가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옛날 인디언들은 땅에 귀를 대고 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공기 중보다 고체인 땅에서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땅에 귀를 대면 적이 오는 소리를 더 빨리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전달되려면 물체의 진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체, 액체, 기체 등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오른쪽의 장치는 진공 펌프라고 하는 것인데요. 펌프질을 하게 되면 이 통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통 안에 스피커를 넣고 스피커에 소리를 켜놓은 후에 통을 닫으면 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아직 공기를 빼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기를 천천히 빼내면 이 주변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 스피커의 진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다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죠. 그래서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없는 달에서 친구야 라고 부른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는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복에는 우주에서 소통하기 위한 통신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리에는 큰 소리, 그리고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사이렌 소리처럼 큰 소리도 있고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처럼 매우 작은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소리의 세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소리의 세기는 물체가 떨리는 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에 따라 소리의 세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작은 북을 약하게 치면 북 표면이 약하게 떨리면서 작은 소리가 나고요. 북 표면을 세게 치면 북 표면이 크게 떨리면서 큰 소리가 납니다. 이 떨리는 모습을 북 위에 좁쌀을 올려놓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북을 약하게 치면 북 표면이 약하게 떨리면서 좁쌀이 거의 튀지 않는데요. 북을 세게 치면 북 표면이 세게 크게 흔들리면서 이 좁쌀이 높이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는 이렇게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나타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데시벨로 하여 나타낸 단위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대화를 하는 것은 6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하고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11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듣는 시끄러운 소리를 우리는 소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너무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청각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청각이 손상되는 것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음에 의해서 청각세포가 손상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감각신경 자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릴 때 쓰는 보청기를 써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귀의 건강을 위해서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요? 실로폰이나 리코더를 연주할 때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다양한 높낮이의 음을 내어서 연주합니다. 이처럼 소리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소리의 높고 낮음은 떨리는 빠르기와 관계가 있는데요. 물체가 빠르게 떨리면 높은 소리가, 천천히 떨리면 낮은 소리가 납니다. 이 1초 동안 떨리는 횟수를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1초에 한 번 진동하면 1헤르츠, 1초에 2번 진동하면 2헤르츠라고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이야기할 때 이 단위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SBS 라디오 주파수는 107.7MHz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때 메가는 100만을 의미하는데요. 107.7MHz라고 이야기를 하면 라디오파가 1초에 1억 700만 번 진동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사람은 모든 범위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대략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쪽 높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들도 청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동물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개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더 높은 범위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데요. 가끔 우리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개나 고양이가 짖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개나 고양이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인 2만 헤르츠보다 높은 영역의 소리를 우리는 초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동물인데요. 박쥐는 약 12만 헤르츠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쥐는 어두운 동굴에서 이 초음파를 내고 이 초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소리를 이용해서 먹이의 위치를 탐지합니다. 돌고래 같은 경우에도 초음파를 이용하는 동물이죠. 또 여름밤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는 엥 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요. 모기는 매우 빠른 날갯짓으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다른 곤충들도 소리를 내는데요. 풍뎅이는 1초에 200번, 파리는 1초에 350번 정도로 날갯짓을 하는데 모기는 무려 1초에 580번이나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모기의 소리가 다른 곤충들의 소리보다 유난히 귀에 거슬리는 까닭은 이 빠른 날갯짓으로 내는 높은 소리 때문입니다. 반면에 코끼리는 20Hz, 우리가 들을 수 있는 20Hz보다 낮은 범위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소리를 초저주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끼리나 일부 고래들이 이 매우 낮은 영역의 소리를 이용하여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낮은 소리인 초저주파는 굉장히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속에서는 특히 공기 중에서보다 방해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이 초저주파를 이용해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의 재미있는 현상인 메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야호라고 외치면 반대편 산에서 야호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메아리라고 하는데요. 텅 빈 체육관에서도 손뼉을 치면 소리가 울려서 들립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히면 되돌아 나옵니다. 이렇게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소리의 반사라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소리의 반사를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 나무판을 댄 것, 스타이로폼판을 댄 것, 어느 경우에 소리가 가장 잘 들릴까요? 정답은 나무판을 댄 경우가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소리가 나아가다가 나무판에서 반사돼서 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스타이로폼판은 왜 나무판보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요? 스타이로폼판은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일부 흡수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무판보다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산에서 야호라고 했을 때 시간차를 두고 다시 야호라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낸 소리가 다른 산봉우리에 반사돼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메아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체육관에서는 왜 소리가 울려서 들릴까요? 네, 텅 빈 체육관과 같은 공간에는 소리를 흡수해줄 물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벽이나 천장에서 반사되어 오는 소리들을 한꺼번에 듣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게 들리는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소리가 물체의 떨림을 통해서 발생한다.